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딱 40살 된 여자이고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로 살았던 여자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집에서 살림한다고 하면 다들 여유가 있는 집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반대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는데 제가 밖에서 돈을 벌 능력이 없어 차라리 집에서 애 보고 살림하는 게 더 낫다 싶어 주부로 지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나이에 비해 결혼한 지는 5년밖에 안 된 사람인데요. 36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전 제가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요. 나이도 나이였지만 가난한 제 사정과 말 못할 가정 형편 때문에 내 인생에 결혼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엄마와 단 둘이 살았는데 아빠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아빠는 30년 전 저희 모녀를 무참히도 버리고 오밤중에 야반 도주를 하셨어요. 그것도 엄마 앞으로 어마어마한 빚을 남기신 채 말이에요. 그 당시 저희 집은 그렇게 가난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아빠가 사업을 하셨는데 아빠가 하신 사업이 꽤 잘 돼 어느 정도는 먹고 살만 했어요. 하지만 이런 아빠의 욕심은 화를 불러일으켰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엄마 이름 앞으로도 돈까지 빌리시게 된 거죠. 아빠 이름 앞으로는 은행이고 뭐고 가족이고 친구고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은 죄다 빌리고 다니셨기에 더 이상 아빠에게 돈을 빌려주는 곳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3금융권에서 그것도 엄마 이름으로 돈을 빌리셨죠. 엄마는 당연히 부부고 남편이고 제 아빠니까 아빠를 믿었다고 했어요. 그러니 본인 앞으로 이런 엄청난 채무를 지신 거죠. 그때 채무만 자그마치 20억이 넘는 돈이었는데 지금도 2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30년 전 20억은 아마 그것보다 더 큰 돈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엄마랑 저는 하염없이 아빠만 기다렸어요. 그때의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였고 직장조차 다니지 않는 그저 아빠만 바라보고 사시는 분이셨어요. 저희 엄마는 지금 생각해 보면 한 송이의 꽃 같은 분이셨어요. 아빠라는 태양과 아빠라는 물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시죠. 세상이 얼마나 호락호락한지 모르시고 하염없이 아빠만 기다리셨어요. 언젠간 돌아오겠지. 살아있다면 한 번이라도 우리를 찾아오겠지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엄마의 간절한 바람은 아주 무참히 짓밟혀졌고 아빠는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은 채 엄마에게 이혼 서류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아빠는 아주 떳떳했죠. 당신이 원해서 나한테 돈을 빌려준 거니까 그 돈은 당신이 갚으라고. 난 개털도 없으니까. 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엄마가 아빠와 이혼을 하면서 정말 망가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마치 대단한 결심을 한 듯 그 길고 찰랑거리던 엄마의 머리카락을 본인 스스로 싹둑 잘라 쇼커트를 만들어 버리셨죠. 그리곤 제 손을 잡으며 소영아, 이제 엄마는 없어. 엄마는 이제부터 아빠로 살아갈 거야. 왜냐면 엄마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거든. 그래서 엄마가 예전처럼 소영이 밥도 못 챙겨주고 머리도 이렇게 이쁘게 못 닿아줘. 그래도 소영이 혼자 알아서 다 할 수 있지? 라고 하셨죠. 이때부터 엄마와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운명은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구나 싶었죠. 제 나이 9살임에도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어른들은 항상 절 보면 어린애가 뭐 그렇게 근심 걱정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냐고 해요. 친구 엄마들 또한 본인 자식들한테 저랑 같이 놀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뭐라고 했더라? 저랑 같이 있으면 그 우울함이 본인 자식들한테도 전염이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어릴 때는 엄마가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 돈을 갚으며 사는 게 맞는 건지 알았어요. 하지만 머리가 크니 알게 된 사실이 개인 파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파산을 해버리면 그 많은 빚을 다 갚지 않아도 되시니까 전 엄마에게 파산 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는 죽어도 파산 신청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걸 해버리면 남은 삶 동안은 사람처럼 살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엄마 말로는 파산 신청을 해버리면 금융거래와 취직, 그리고 공법, 사법상 등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어요. 엄마도 적잖이 그쪽에 대해 꽤 알아보신 것 같았죠.
저는 이런 엄마를 보며 하루라도 빨리 내가 돈을 벌어 경제적으로 엄마를 도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알바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알바를 했죠. 고깃집이고 뷔페 서빙이고 전단지 돌리는 일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했어요. 공부하는 시간보단 알바하는 시간이 더 많았기에 항상 반에선 꼴찌를 도맡고 있었죠. 엄마 또한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바쁘다 보니 제게 언감생신 공부를 하라는 소리를 못 하셨고 대학에 가라는 말도 못 하셨어요. 저희 엄마에겐 아직까지도 이게 아픈 손가락이 되었죠. 배울 나이에 돈을 벌게 했으니 엄마로선 항상 그 부분에 대해 제게 미안하다고 고개를 못 드셨어요. 저는 역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장에 취직을 했고 엄마의 빚을 본격적으로 같이 갚아주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한 달에 150만 원을 벌면 제겐 딱 1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엄마에게 주었어요. 그러니 20대, 30대 동안은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보고 늦은 나이까지 돈만 번 거죠. 엄마 또한 그 여리여리하던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거칠하고 거친 남자 같은 모습만 남았어요. 그렇게 두 모녀가 평생을 바쳐 돈을 갚으니 20년 동안 거의 빚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제 앞에 6살 많은 듬직한 남편이 나타났어요. 저희 남편은 제가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는데 제게 먼저 결혼을 하자고 했고 저 또한 이런 부족한 절 아내로 맞아주려고 하는 남편에게 한없이 고마워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남편에게 그냥 고마울 따름이라고 했죠. 근데 제가 웬만하면 살면서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땅을 치고 후회를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좀 많이 만나볼 걸 하고요. 보는 눈이 아예 없었으니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죠. 결혼 후 돌변한 남편은 아주 최악의 마마보이였어요. 그 사람 인생에 시어머니가 빠지면 시체라고 해도 될 만큼 남편 인생에선 본인 엄마가 제일 최고고 제일 대단한 사람이었죠. 저희 시어머니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연세에도 끊임없이 꾸미시고 끊임없이 가꾸시는 분이신데 성형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6개월에 한 번씩 보톡스를 맞으러 다니셨어요. 심지어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몸도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위쪽으로요. 그리고 중산층 아주머니들이 하는 건 다 따라 하셨는데 골프고 승마고 피부 마사지고 도대체 이런 거 할 돈은 어디서 나는지 궁금할 정도로 남들에게 보여지는 걸 아주 중요시 생각했던 사람이셨죠.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이런 시어머니도 결혼하기 전엔 제게 엄청 다정하셨는데 41살인 노총각 아들을 데려가줘서 고맙다며 제 손을 어루고 만지시곤 했죠. 저 또한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남들이 말하는 지독한 시집살이는 없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제일 믿을만 했던 모습이 시부모님의 모습이었는데 두 분은 정말 누가 봐도 인꼬 부부였어요. 시어머니는 연세가 드셔도 애교를 부리시며 시아버지한테 혀짧은 소리를 하셨고 집에서도 팔짱을 끼고 다니시며 남다른 끔수를 자랑하셨죠. 그리고 제게 남편에게 사랑받는 법도 말씀해 주셨는데 남자들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밤에 꽉 잡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기술도 알려주셨죠. 이런 나부끄러운 얘기를 서슴없이 말하시는 시어머니를 보곤 꽤나 개방적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네요. 그리고 나서 상견례를 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 엄마 연세는 58살이었고 시어머니 연세는 63살이셨어요. 확실히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보다 얼굴이 더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저희 엄마의 모습이 나중엔 시어머니한테 먹잇감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퍽하면 저희 엄마의 외모와 저희 집안을 비하하기 시작했고, 처음엔 농담조로 얘기하는 게 나중엔 점점 심해져 그 정도가 도를 지나치게 되었죠. 예, 네 엄마는 꼭 하고 다니는 게 남자 같아. 여자가 말이야, 왜 그렇게 꾸미지도 않고 거칠하게 하고 다닌다니? 하긴 돈이 없으면 다 저렇지. 꼭 돈 없는 여자들이 저렇게 보라색깔 나는 반짝이 옷 같은 거 입고 다니더라. 그게 네 엄마가 그럴 줄은 몰랐다. 같이 다니기 아주 창피해. 그래서 곁에 남자도 없고 이혼을 당한 건가? 라며 예, 너는 절대로 너희 엄마 보고 닮지 말아라. 우리 아들 도망간다. 라고 하셨어요.
매번 "네 엄마는 남자 같다느니 네 엄마는 왜 저렇게 나이가 들어 보인다니" 라고 하시는 게 시어머니의 인사와도 같았고, 이런 시어머니에게 저도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딸 돌잔치 때 엄마도 이쁘게 하고 오시길 하는 마음으로 남편 몰래 있는 돈 없는 돈 몇 푼씩 모아 엄마를 모시고 아울렛 매장에 가게 되었는데, 제가 결혼 후엔 마땅한 직업이 없어 벌이가 현찮았기에 직장 그만두고 애를 키웠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엄마에게 원피스도 사드리고 평생 받아본 적도 없는 메이크업 샵에 예약까지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 딸의 돌잔치에 오시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 사람들 많은 곳에서 박장대소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 사돈, 무슨 남자가 여장한 것 같아요. 아이고, 어울리지도 않는 원피스에 구두까지? 하며 비웃기 시작하는데, 그날 진짜 딸의 잔치만 아니었어도 뒤집어 엎어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마음보단 딸의 한 번뿐인 돌잔치를 잘 마쳤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커 정말 꾹꾹 눌러 담았죠. 엄마 또한 이런 제 모습을 보곤 참으라는 듯 제게 살짝 다가와 "소영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네 딸 안나만 생각해." 라고 소군대셨죠. 심지어 저희 시어머니는 엄마가 잠깐 화장실을 간 틈을 타 엄마 빼고 가족 사진을 찍으시는데, 나중에 엄마가 오셔서 사진기사한테 다시 좀 찍어달라고 하니 시댁 가족들은 저랑 엄마의 말에 응수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잔치가 끝나고 집에 와서 시어머니랑 남편에게 난리를 치며 어떻게 사람을 앞에 두고 있던 소리를 하실 수가 있냐고 했어요. 그러니 그나마 정상이신 시아버님께서 시어머니랑 남편에게 큰 꾸중을 하셨죠. 시어머니 눈에서는 아주 레이저가 쏟아지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안 돼 이런 저희 모녀에게도 상황이 역전이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남편과 시어머니께 고개를 숙여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엄마가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으시게 된 겁니다. 그것도 양쪽 모두 암이 퍼진 상태였죠. 아무리 생존율이 높다 하여도 내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저나 엄마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엄마의 암 소식과 수술비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 남편은 한숨을 푹푹 내쉬며 통장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는데, 아, 이번 달에 돈이 엄청 비네. 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더럽고 치사했습니다. 외벌이를 하는 남편이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기에 저한텐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이 소식은 당연히 시어머니 귀까지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제게 너는 우리한테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런 사위가 어딨냐? 어? 이런 남편이 어딨냐고. 아유, 쎄 빠지게 돈 벌어서 이런 데다가 다 날리네. 라며 면박을 주시는데 초라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이 말을 듣게 되셨고, 엄마는 제일 저렴한 6인실에 입원을 하시겠다고 하며 보건수술도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이 나이 먹어서 누구한테 잘 보일 것도 없다며 조금 이상하고 많이 어색할 테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곤 무사히 엄마는 수술을 받게 되셨고 항암 치료까지 하셨죠. 나중에 엄마가 말씀하시길 수술과 그 힘든 항암 치료보다 저희 시어머니가 주는 면박이 더 괴로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런 시어머니가 결국 선을 넘고만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주말에 엄마랑 목욕탕에 가기로 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온 시어머니가 이런 절 보며 아유,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나도 몸이 뻐근해서 목욕탕 좀 가야 됐었는데. 예, 가서 너 내 등 좀 밀어줘라.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든 어머니를 떼어놓고 가려고 별 변명을 다 했지만 귀엽고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도착한 매표소 아저씨에게 얘기를 하니 시어머니가 그 아저씨도 들릴 정도로 깔깔거리며 웃으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우, 예. 사돈은 남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가뜩이나 남자 같은 양반이 유방암 수술까지 해서 양쪽 다 없어졌는데. 사돈, 조심하셔요. 여탕 가서 사람들이 오해해요. 남자 들어왔다고. 라고 하는데, 거기서 완전히 눈이 돌아갔고, 시어머니를 향해 목욕 바구니를 던졌어요. 어머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게 저희 엄마한테 할 소리세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딴 소리 하시려고 저희 따라오신 거예요? 뭐예요? 라며 악을 써가며 난리를 쳤죠.
들으시는 분들은 저보고 버릇이 없다고 할 테지만 저도 참다 참다 한계라는 게 오더라고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제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시는데 제가 막 핸드폰을 치면서 찍지 말라고 하니 어머머 저것 좀 봐. 지금 시어머니한테 어머머 내가 이러고 삽니다. 라고 하는데 결국 저희 엄마의 중재로 큰 싸움 될 뻔한 거 간신히 넘어가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탈의실에서도 수술한 저희 엄마를 향해 "어우 어머머 끔찍해, 끔찍해." 라는 말을 연신 내뱉으셨고 거울로 자기 모습을 한번 보시더니 고개를 뻣뻣이 들어 "여자가 이 정도는 돼야지." 라는 말을 하셨네요. 저는 그런 시어미를 뒤로하고 엄마와 먼저 탕으로 들어와 탕에 들어가기 전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제 옆에 있던 어떤 한 아주머니께서 개인 자리에서 머리를 감다 안 되시겠는지 서서 샤워를 하는 곳으로 막 가시더라고요. 그러다 눈에 샴푸가 들어가셨는지 순간 눈을 감고 앞으로 가다가 저쪽에서 아주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저희 시어머니와 부딪히고 마셨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아줌마, 아니 눈을 못 뜨고 다니면 가만히나 앉아 있지. 아유 내 하얀 피부에 성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라고 하니 그 아줌마가 간신히 눈을 뜨며 "어머 죄송해요. 제가 눈에 샴푸가 들어가는 바람" "어? 야 너 혹시 장끝순 아니야? 너 장끝순 맞지?" 라고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말을 더듬으시며 얼굴까지 새파랗게 질리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줌마가 지금 누구 보고 장끝순이래? 사람 잘못 봤어요." 라고 하는데 상대방 아주머니는 "야, 너 내 남편 후리고 다닌 장끝순 맞잖아. 너 내 남편 애까지 임신한 년 맞잖아. 내가 너를 죽기 전에 찾으려고 얼마나 빌고도 빌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 어? 너 일로 와. 이 여편네 잘 만났다." 라며 시어머니의 머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전 그때 시어머니 표정을 잊질 못해요. 정말 시퍼렇게 질려서 막 도망을 가는데 제가 시어머니와 그 아주머니 쪽으로 가서 그 둘을 말리니 그 아줌마가 저에게 누군데 말리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주 당당히 며느리인데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러시냐고 했어요. 그리고 도망간 시어머니를 냅두고 제게 시어머니가 했었던 모든 일을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로부터 들은 얘기는 정말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아주머니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는데 임신까지 했고 그 임신을 빌미로 아주머니 남편에게 돈을 요구했대요. 근데 돈을 주지 않자 그 아주머니의 애들 학교고 그 남편분의 직장이고 다 찾아가 자기가 억울하게 당해 임신까지 됐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내고 다녔대요. 그리고 결국 그 남편분에게 1억이란 돈까지 뜯어내셨다는데 이 사실은 아주머니도 몰랐다가 나중에야 알게 되었대요. 하지만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다 밝혀질 대로 밝혀지는 바람에 아주머니의 남편분은 더 이상 사회생활과 가족들 앞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고 1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그 충격으로 이 아주머니도 이사를 몇 번이나 다니셨는데 더 충격인 건 저희 시아버님과 결혼 생활 중에 그러셨대요. 시어머니는 감쪽같이 시아버님을 속이고 가족들에게도 숨기고 잠수까지 타셨다는데 지금은 아주 깨끗한 척 고고한 척 저러고 사신 거죠. 그 아주머니는 제게 시어머니가 사는 집을 알려달라고 했고 그 옆편네 가만 안 두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도 절 따라갈 테니 그렇게 알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주 당당히 시어머니네 집 주소 알려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착한 시아버님도 아실 건 아셔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쯤이면 시아버님도 집에 계실 시간이니 가서 시어머니의 그 더럽고 치졸한 과거 전부 다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니 아주머니도 본인이 30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증거를 가지고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30년 전이면 시어머니 얼굴도 많이 바뀌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아셨냐고 하니 저 얼굴을 매일같이 곱씹으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꿈까지 꿔보라고 못 알아챘겠냐고 하셨죠. 그 세월이 얼마나 원망과 한으로 가득했으면 저렇게 다시 만났나 참 인생에 신기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와 끝까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30건이 넘게 온 겁니다. 남편 또한 빨리 시댁으로 오라고 톡을 남겼더라고요. 전 아주 당당히 시댁으로 갔어요. 엄마는 같이 가주냐고 하셨는데 저는 괜찮다고 엄마까지 가실 필요는 없다고 하였고 시댁으로 갔어요. 세상에 시댁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린 겁니다. 시아버님은 어디 나가셨는지 보이지도 않았고 남편은 절 보며 되려 원망 섞인 말로 절 탓하며 "이런 사단 만드니까 좋냐? 어? 좋아? 아버지가 이 연세에 이혼하신다고 난리가 나셨어. 어쩔 거야?" 라고 하는데 제가 온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시더니 절 보자마자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던지시며 "야, 네가 알려줬어? 우리 집 주소 네가 알려줬냐고. 너도 오늘 내 손에 아주 당해봐." 라며 제게 달겨들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알려주든 알려주지 않았든 그게 중요해요? 그런다고 당신 그 더러운 과거가 지워지냐고요. 과거에 죄를 저질렀으면 죗값을 받아야죠. 뒤에서 그딴 추잡한 짓거리 하고 다니고 앞에서는 깨끗한 척하고 그 실체를 아버님도 아셔야죠. 맨날 우리 엄마랑 나한테 갖은 폭언을 하더니 당신도 똑같이 벌 받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놈이 저를 밀치며 자기 엄마한테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그런 남편놈한테도 당신도 당신 엄마랑 똑같이 이혼당할 줄 알아. 당신 지금 이렇게 밀치고 나한테 손 올리고 하는 거 내가 다 녹음하고 있거든? 그리고 네 엄마가 나한테, 우리 엄마한테 했던 모든 행동들 이거 다 이혼 사유 되는 거 알지? 나도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법정에서 보자고. 라며 이혼 소장 보낸다고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서 제 짐 바리바리 싸서 딸과 함께 친정으로 갔네요. 엄마는 짐을 싸서 온 저를 보며 말없이 안아주셨고 잘했다고 했어요. 이 엄만 남편도 없이 평생 지질이 궁상처럼 살아서 너와 나는 남편한테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어. 근데 저딴 집구석에서 사람 대우도 못 받고 사느니 그냥 이혼하고 사는 게 낫다. 소영아, 잘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행여나 본인 때문에 제가 이혼을 할까 항상 그런 노파심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들어왔던 모욕과 언행도 다 참으셨다네요. 절 위해서요. 저는 이혼 소송하기로 했고 변호사 선임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 다 보여주고 엄마를 증인으로 시어머니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드렸어요. 그리고 목욕탕에서 매표소 아저씨한테 들으라는 식으로 말했던 것까지 증거로 확보를 했어요. 그 아저씨도 흔쾌히 그때 상황을 얘기해 주었죠. 누가 봐도 시어머니가 그때 저희 엄마에게 했던 말은 희롱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저희 엄마가 아줌마고 할머니라고 해도 여자인데 말이죠. 수치스러울 걸 생각하면 제가 가슴이 찢어져요. 그렇게 저는 아주 촘촘히 남편놈과 시어미가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했고 법원에서 남편놈을 만났습니다. 당연히 남편놈은 제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을 줄을 몰랐나 봐요. 남편놈은 판사에게 지금 부모님의 이혼 소송까지 같이 겹쳐서 그것 때문에 멘탈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라며 선처를 호소하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이었죠. 결국 저는 남편놈에게 양육권과 재산 50%를 가지고 올 수 있었고 시어미에게 정신적 피해를 받은 부분까지 위자료로 받아올 수 있었어요. 아주 쾌거를 이룬 판결이었죠. 이혼하고 재판장을 나오는데 시어미가 아주 도끼 눈을 하고 저를 죽일 듯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니까짓게 우리 아들이 벌어둔 재산이랑 내 이혼까지 시키고 맘 편히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지 보자. 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런 시어미를 아주 비웃듯 아줌마, 아니 법이 내 편을 들어줬잖아. 그런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어따 대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어? 나 아주 두 다리 잘 뻗고 잘 잘 거거든요. 결혼하고 5년 동안 아주 생지옥이었는데 이제야 천국인 느낌이네요. 아줌마야말로 이제부터 지옥 시작됐으니까 그동안 당신이 저질렀던 죄값들이나 톡톡히 받아.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온 엄마의 손을 붙잡고 법원을 빠져나왔어요. 엄마도 그런 제 모습을 보곤 고생했다라는 딱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한 지 1년 조금 다 되어 갑니다. 지금은 엄마랑 딸이랑 살고 있는데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날아갈 것 같아요.
아이는 엄마에게 맡기고 요샌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일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즐거워요. 이제야 결혼 전에 저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또다시 돈도 열심히 모아 이런 카페 하나 하며 살아가는 게 저의 목표가 되었어요. 가끔 손님 없을 때 핸드폰으로 사연 듣곤 하는데 저도 이렇게 사연을 남겨봅니다. 제 긴 인생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행복한 삶을 사시고 나를 위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